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할 당시에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성공적으로 친러 정권을 세우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합병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승기념일인 5월 9일에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내버린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미국의 정보당국이 내다봤습니다. 5월 9일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승리를 선언한 날이죠. 그래서 매년 모스크바에서는 이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퍼레이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돈바스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이라도 확실하게 점령해야 되겠다는 수정된 목표, 즉 플랜 B를 가동했다고 볼 수 있겠죠. 대규모 총력전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을 격퇴하고 영구적인 영토를 확장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사력을 다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부 지역을 확보한다는 목표마저도 우크라이나 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쉽게 점령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금 장기화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승리했다고 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전까지는 이 전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5월 9일 전승절이 다가오면서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전쟁 개시 2달이 넘었습니다. 도처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에 힘이 소진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실제 전황과는 별개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즉 특수작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다음 주 전승기념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완료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시간대를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AP통신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처럼 5월 9일을 엄숙하게 축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수단으로 이웃 국가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미 명분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틴 생각에는 뭔가 승리를 거둘 만한 그런 성과를 얻기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위해서는 국민의 82%의 지지를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전쟁 비용과 엄청난 전사자 등 피해를 정당화할 가시적인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푸틴 자신에게도 그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푸틴이 생각하는 그 구체적인 성과는 결국은 영토적 야욕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두 인민공화국과 아조우회, 마리우폴로 연결된 크림반도, 그리고 북부 헤르손과 오데사항까지 연결되는 동남부 지역을 확보해서 영구 러시아 영토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그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구소련의 영토 회복, 그 한 단계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의 남부 장악입니다. 이런 계획이 성공한다면 푸틴으로서는 이렇게 말했죠. 러시아계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나치 세력으로 핍박을 받는 러시아인들을 돕기 위해서 특수작전을 한다, 이렇게 구실을 내세웠는데요. 이 푸틴의 말이 전쟁 명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성과가 바로 우크라이나 남부 장악입니다. 이런 계획이 성공한다면 푸틴은 이렇게 말했죠. 러시아계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나치 세력으로 핍박을 받는 러시아인들을 돕기 위해서 특수작전을 한다, 이런 구실을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쟁 명분도 정당화될 수 있고 그에게는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러시아인에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영토 야욕이 이쯤에서 확연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 러시아는 이 지역을 합병하고자 여러 가지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카펜터 유럽 안보 협력기구 그러니까 OSCE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간 2일 러시아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합병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는 헤르손에서 비슷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5월 중순에 주민 투표를 실시해서 이들 지역을 합병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친러계를 앞세워 가짜 투표를 조작하고 명목상 독립된 인민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합병의 단계를 거쳐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손에 들어간 도시 즉 멜리토폴이나 볼로바하 등 그런 곳에서는 루블화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계 사람들을 행정관리에 임명하고 있다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 강압적 조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인이 강력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전격적으로 점령하고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귀속하는 데 따른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96.77%의 찬성으로 러시아에 합병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것은 불법이며 여전히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에도 러시아의 공세가 남동부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헤르손을 점령한 러시아군이 오데사까지 진격해서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해와 흑해로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속내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마리우폴, 헤르손, 오데사까지 점령해서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지역을 영토화하겠다는 전략이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초기 북부 키우 공격과 함락에 치중한 전략은 성공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래 목표인 러시아계가 다수인 동남부 지역부터 합병과 영토화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북부 지역의 공격은 성동격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끝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오직 이것뿐이다. 즉 돈바스 사수, 아조우해 해랑인 마리우폴 장악, 아조우해를 차단한다. 헤르손, 오데사를 잇는 지역을 확보한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진출을 차단한다. 라는 목표를 향해서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쉽게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인의 애국적 저항 의지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국토 수호 의지는 만약 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간단히 포기할 국민이 아닙니다. 이미 돈바스 전쟁을 통해서 8년 동안 전쟁을 수행해온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론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랜드리스법 집행,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지원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러시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21세기 아직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인명을 살상하고 죄 없는 자국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은 이제 더 이상 헛된 망상을 버리고 주체없이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